예, 그 건축법 3강 아까 앞에 부분에 이어서 후반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지난 시간 남은 부분을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린 셈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칙에서 다루는 부분이어서 한 10강이나 11강에서 다시 한번 그런 건축 면적 높이 이런 산정하는 부분들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전체 적용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청칙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건축법의 적용 제외 부분, 그러니까 건축법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이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하는 부분들이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이거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이제 규정된 문화재는 건축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철도에 건축되는 부분은 건축법 적용이 어렵고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도로의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컨테이너의 간이 창고, 공장법에 따른 이동이 쉬운 곳은 건축법 적용을 제외를 합니다. 하천구역 내에서 수문 조작실, 그러니까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 만든 그런 이제 보드를 갖고 있는 수문 조작실들은 다 건축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도시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이고요. 주로 도시 지역 외에 적용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읍이나 동지역,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하인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고요.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 45조 도로의 지정 및 도로 지정 폐지 또는 지정, 도로의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폐지 또는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46조 건축선의 지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51조 방화지역 안의 건축물, 57조 대지의 분할. 자,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지역, 소규모 도시외 지역에서 적용하기가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국계입법, 그러니까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는데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46조 건축선의 지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 부분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총칙의 이제 후반부는 건축위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또 건축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이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쭉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의 건축법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내용만 지목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건축법을 제외하는 경우하고 좀 다른 경우죠. 건축법의 이제 완화는 1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조항이 쭉 나열돼서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아주 곤란한 그런 건축물,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기계설비시설, 31층 이상인데 공동주택이 아닌 특수건축물, 전통문화 어떤 보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표를 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표는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법의 5조 아까 총칙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제 건축법 적용에 완화하는
이렇게 이제 지금 13가지인데 남반은 번호는 이제 12로 되어 있는 이유는 7에 2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고 13가지 되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지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건축물은 옆표를 보면 40조, 41조, 42조, 43조, 그 다음에 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지정,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그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쭉 연결을 보면 건폐율, 그 다음에 대지 57조 대지의 분할, 그 다음에 61조 1조 높이 제한. 자, 이 내용을 뭐 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참고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이 갖고 있는 규정은 요거를 자세히 보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자료는 이제 MS 워드 상태로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통신기계 설비 거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아까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건축선 지정에 관한 부분들이 완화를 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31층 이상의 건축물과 특수 건축물은 요 녹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제 피난 뭐 그다음에 이제 내화, 그다음에 방화, 내부 마감 재료, 그다음에 건축 설비, 승강기, 관계 기술자, 그다음에 기술적 기준 이런 부분들이 특수 건축물과 31층 이상은 별도의 것으로 완화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아까 이제 그런 그 도로의 규정, 그다음에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 46조 건축선의 지정, 그다음에 60조 사망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재미있는 규정이죠. 테라스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보통 공동주택은 이제 그런 타워형으로 그렇게 이제 박스로 올라갑니다만, 경사지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층층이 테라스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용적에 비해서 건축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테라스 하우스 공동주택을 이제 권장한다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초고층 건축물도 마찬가지 됩니다. 50층 이상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죠. 15년 이상 된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조경을 완화시키고 공기공지를 완화하시고 건축선 지정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뭐 용적률, 그다음에 대지안의 공지, 뭐 그다음에 이제 61조 2항의 1조 제한의 높이도 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용적은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건축선의 지정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뭐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뭐 높이 제한, 60조 사망의 높이 제한도 완화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7의 2는 이제 읍동, 그러니까 이제 도시 지역이 이제 아주 작은 경우에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도로에 관한 규정들을 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방지, 방제지구나 위험물 붕괴 지역, 지진이 나서 위험을 하다 이런 부분들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서 그런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고 있고요. 허가권자가 인정한 창의적 건축물과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규정이 엄격해서 그런 걸 많이 완화시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하고 이제 창의적인 어떤 형태의 건물들을 만들도록 허가권자가 정한 경우에는 높이 제한하고 일조권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을 합니다. 공동주택 건설하는 그 특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1조 높이 제한을 61조 2항을 완화를 하고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이것도 많을수록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건축협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의 후반에 이제 건축협정 얘기를 할 텐데, 건축협정에 의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그럴 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이제 5조 적용의 건축법을 적용을 완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이 또 건축법이 바뀌거나 뭐 행정구역에 통합될 때에도 특례 규정이 있고 특수건축물, 부유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PPT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요. 따로 없네. 그런 부분도 완화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법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고 통일성 유지하기 위한 조례 이것 내용이 있으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건축물의 특례 이미 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러 가지 법이 맞지 않게끔 바뀌었다든가 또는 증축을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국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1항, 2항, 3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뭐 동이 합쳐지거나 동이 나눠지거나 구가 나눠지는 경우에 건축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도로의 설치,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를 설치해서 건물의 대지가 잘려져 나간 경우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특례 2항은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때, 그다음에 이제 중축, 개축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또 특례를 할 수 있고요. 도로의 설치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이제 용도별 건축물들이 최소 면적 규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도로에 잘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개축을 하게 해주는 경우고요. 또 도로의 설치로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가 있죠. 대지 면적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그럴 때 그 법을 따라야 되지만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축이 필요할 때도 특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례는 뭐 제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대지안의 공지가 미달한 경우에 조례에 보통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이 위임받아서 각 시도에서 이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대지안에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띄워야 될 거리나 건축사무 띄워야 될 거리들이 있는데 그때에도 완화시켜 줍니다. 당시에 적법한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게 하고요. 기존 한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봐줍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시설 개선지구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개축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이제 35m 이상의 막다른 골목의 폭이, 이거는 막다른 골목 규정은 이제 그 총칙 초반에 얘기를 드렸는데. 막다른 골목이 이제 뭐 10m, 뭐 35m 이내 이해에 따라서 4m 이상이 돼야 되는 도로폭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35m 이상이 되면 10m가 있어야 되는데 4m인 경우에도 공자인 경우에는 완화시켜 준다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막다른 골목에 3,000제곱미터까지 허가해 주는데 공장을, 그런데 증축했을 때 3,000제곱미터가 넘을 때 그럴 때 이제 너비 4m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증축을 허락해주는 내용들이 기존 건물의 특례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건축물의 특례. 특수건축물은 이제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이 특별한 건축물도 특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식 건축물. 부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경우에 바지선처럼 일종의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인공대지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떠나가면 안 되니까 고정된 인공대지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대지 면적으로 봐줍니다.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 부유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특별히 땅에 짓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성 유지를 위한 이제 도가 조례로 이제 제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기능 때문에 이제 그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몇 가지죠? 이제 8가지를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3조 5에 5조 3항에 적용을 완화시키는 부분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고요. 그 하위에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 건축물, 검사 확인 및 대행, 대지의 분할 및 제한, 대지안의 공지, 일조 높이 제한 등을 법의 범위 내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관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특례가 8조에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능의 보완이나 어떤 층이나 면적의 확장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120% 범위, 20%를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원고로 돌아가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칙의 맨 마지막 규정입니다. 다른 법령의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은 이제 민법하고 하수도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민법 244조 1항은 이제 대지안의 공지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얼마큼 띄워서 지어라 하는 거를 건축법과 조례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결정된 규정이 있는데, 그런 대지안의 공지가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인접대지 경계선은 50cm를 띄워서 지어라 하는 경우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생기는 지하 건축물은 50cm 띄지 않아도 된다. 민법을 배제해서 지어도 괜찮다 하는 부분이 건축법에 우선해서 지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관계된 부분들을 인허가때 정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하수도법 38조는 배제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자, 오늘 이제 기본 강의 내용들은 거의 말씀을 다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거쳐서 건축법 제1장 총칙 1조에서 9조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1조에서 2조, 3조 쭉 해서 이제 9조까지를 공부한 거고요. 자, 1조의 목적이 있었죠.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이제 수단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조의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많이 지나가서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면 여러 번 나옵니다. 아까 대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용도는 이제 그 표로 만들어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잠깐 돌아가서 보면, 자,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그 27조까지가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대통령령으로 정화해서 하는 건물을 이제 용도로 종류로 포함한다는 거에 이제 조례에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장례시설과 야영장시설에서 전체가 29가지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이렇게 이제 그 27번까지 되어 있고 28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인데, 아까 두 가지가 더 있어 29가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 용도에 대한 얘기고, 설비, 지하층, 거실, 주요구조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도로 얘기는 오늘부터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축주,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거는 건축 삼각형을 통해서 설계자, 설계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감리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전문 기술자, 특별설계구역, 고층 건물을 30층 이상 이런 건물들을 고층 건물이라고 한다는 말씀드렸고, 실내 건축, 부속 건축물에 딸린 부속 용도, 부속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한 이제 3조의 적용의 제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학교 건축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좀 많이 다루지 않는다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조, 6조 이제 적용의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 특수 건축물 특례, VC 건축물의 특례를 말씀드렸고, 또 이제 조례로 정해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이제 정할 수 있는 이제 법 내용은 몇 조들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특례가 20%를 할증해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민법의 배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 처리의 배제 부분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래서 총칙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는데, 하나 다음 시간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건축법 제2장입니다. 건축법은 이제 그 10개 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2장은 건축물의 건축에 주로 다루는 내용은 건축물을 설계에서부터 이제 사전 결정하고 심의 허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이 있을 때에는 이제 철거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중에 완공이 전체가 되지 않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이제 대장을 작성을 하게 되는 이제 허가부서의 허가권자의 의무가 있고, 건축물의 등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소유권을 확보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중에 내용들은 그 단계별로 법적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만나는 걸로 하고요. 강의를 듣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은 인터넷 강의가 안 되고 아마 직접 우리 강의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인 통보는 아마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